요즘 근데 네. 그 이재명 후보 덕이기도 한 것 같은데 사람들이 가는 데마다 AI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제가 AI 대통령 이재명 음. 이렇게 선거 구호를 하자고 그랬다니까요. 아 처음에 예, 준비된 대통령 김대중, 경제 대통령 김대중, 문화 대통령 김대중 이게 성공했다. AI 대통령 이재명. 네. 아 얘기 들어봤더니 우리 의원님도 아, AI 예. 관련된 학습을 이제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요. 목숨 걸고 AI 공부하기로 어. 굳게 결의하고 이번 돌아오는 주말부터 네. 네. 매주 주말은 다 강좌 참석 실습. 지금 그래가지고, 해봐야. 예. 의원님이 아직도 뭘 모르시네. 아직도 뭘 모르셔. You are too old man. 아니, 투 올은 아니고 썸 올더, 썸 올더인데 이게 제 노후 대책입니다. 이제 체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감퇴되는 걸 다 네. 보완할 수 있겠더라고. 네. 그럼으로써 여전히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네. 저는 AI 비서를 두기로 했습니다. 근데 공부 물론 열심히 하셔서. AI가 부정적인 어떤 그런 측면도 있긴 한데 네. 우리가 국제적으로 봤을 때 좀 뒤졌잖아요. 네. 윤석열 정부 시대에 들어서 정체가 많이 됐어요. AI가. 그 3년 동안이 전 세계적으로 AI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는데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R&D 예산 줄이고 뭐 이러면서 클라우드 산업은 아예 그냥 망가지고 아니, 이러면서 3년 동안 내란 준비했으니까 네. 뭘 했겠어요. 네. 윤석열이 대통령 하면서요. 영화도 히트작이 없어요. 그렇죠. 문화 영역에서도 맞아요. 손흥민도 못 한다니까요. 아니 이게 문제 아니에요? 네. 김민재도 못 하고. 아니 이게 문화 다 체육 윤석열- 영역에 알게 모르게 끼친 영향이 크다. 네. 뭐 이런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건데. 그런데 지금부터 AI 공부해서 해보세요. 진척이 안 나갈 거예요. 예, 제가 좋은 사고를 나무떼기를 만났거든요. 바라는 심정을 버려야 잘 됩니다. 예. 근데 왜 저가 안 될 거라고 그렇게 딱 보니까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거 오산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그 어쨌든 간에 아까 앞에 소개해드린 대로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이 마무리가 됐는데 이재명 후보가 진짜 89.77% 이거 전무후무한 기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DJ가 당선될 때 77.6%였는데 아무튼 민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민심 됐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거 보면은 그렇게 높은 지지도가 나온 것은 당이나 국민들이 얼마나 정권 교체의 열망이 큰가 이것이 나타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민동희 평론가님도 어제 이제 주말에 보셨을 텐데 네. 그 기록이 나온 이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많은 언론들과 전문가들이 어떤 내란 종식에 대한 바람과 염원이 담겨 있는 것이다라고 이제 분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압도적인 지지율이 나온 혁혁한 1등 공신은 네. 윤석열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때문이다. 네, 윤석열이 사실상의 이재명 후보의 선대본부장 역할을 했다. 왜냐하면 내란을 일으켰고 결국에는 그 이후에 보여준 그런 모습들이 가만히 두면 안 된다. 확실하게 내란 종식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됐고 그러려면은 내란 종식을 확실하게 할 후보가 누구냐. 그건 이제 이재명 후보로 쏠리게 된 거죠. 왜냐하면 그때 내란을 일으켰을 때 비상계엄을 해제하고 주도적으로 잘 대처를 한 게 이재명 그때 당시 대표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런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이제 당심과 민심의 괴리가 좀 드러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보란 듯이 당심의 경우에는 권리당원 투표는 90.40%, 그 일반 국민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89.21%,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유심히 보면은 저는 그 비호감도 1위 이재명의 한계가 극복이 되고 있다. 요 현상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동안에 사실은 저기 호감과 비호감이 분명하게 갈라져서 네. 약간의 어떤 40%대 박스권에 갇히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전망들이 많았는데 최근으로 올수록 과반수 지지율이 이제 실제로 나오고 네. 그다음에 그 중도층에서 유입되는 지지율이 조금 흐름이 생겨났거든요. 요거는 비호감 이미지가 돌파가 되고
극복이 됐다는 뜻으로 또 비춰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맞게 여러 가지 통합이라든가 미래 이미지를 배치를 해놓고 또 변신을 시도한 것도 일정 정도 효과를 본 게 아닌가. 네. 그런 점에서는 실제로 유입되고 있다. 유입되고 있다. 그래서 비호감의 장벽이 낮아졌다. 네. 이런 게 현상이 이제 이번 득표율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근데 김종대 의원 저렇게 훌륭한 해석을 하는 거 보면은 AI 공부 조금 이따 하세요. 지금보다 더 똑똑해지 뭐 그 문제가 있어. 진짜 오늘 잘 말씀하시네. 아니 뭘 그렇게 감동하십니까? 아니 근데 제가 역대 여러 가지 선거의 득표율을 따져보다 보니까 네. 딱 이 한 분한테는 안 되더라고. 전남, 해남, 완도, 진도에서 우리 박지원 의원 얻은 득표율이 92.35%야. 내가 그러니까 보니까. 푸틴보다 야, 높아. 이재명 후보도 그것보다 안 됩니다. 보니까 비결이 뭡니까? 엄사벽입니다 이거. 저는 김정일, 김정은보다는 낫습니다. 근데 상대 후보가 워낙 이상하신 분이었더라고 또. 네. 아니 어. 선거란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상대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재명 후보의 상대 후보가 거의 그 급이에요. 우리 만약에 한덕수 대행이 단일화된다 온다. 하면은 우리 국민이 무속공화국을 또 원하겠어요? 김건희 시즌 2 원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AI 공부 안 해도 저런 훌륭한 해석을 할 수 있는 국민들이 일치월장하고 있습니다. 네.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이제 합동연설에 보시면서 그 총평을 어떻게 주셨냐면은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에 비유를 했고 김경수 후보에 대해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비유를 했고 김동연 후보에 대해서는 뭐 경제가 생각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근거를 든 이유가 혹시 뭡니까? 이재명 후보는 줄기차게 김대중의 길을 간 거예요. 준비된 대통령의 모습을 보였는데 그 연설도 그러한 톤이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새 우리 후보 중 김경수 후보가 8군의 연설은 연설을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거 김경수 후보가 그렇게 연설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딱 노무현처럼 똑똑 떨어지게 하고 더 감동적인 것은 역시 김동연 후보는 제가 비서실장 할 때 저희 행정관 했다니까요. 아 청와대 김대중 정부에서 네. 그런데 내가 오래 해먹는지 김동연이 출세를 많이 했는지 모르지만은 확실하게 경제는 김동연이다 하는 것을 느끼게 하더라고요. 아 현장에서 그래서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재명 후보는 김대중을, 김경수 후보는 노무현을, 김동연은 경제를 연상케 한다. 저 세 사람이 당신들 말씀대로 하나로 원팀이 되면은 선거도 이기지만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아주 좋은 방향으로 가겠다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제 앞에서는 잘 못 서잖아요. 제가 더 높으니까. 그래서 세 사람 말 안 들으면은 회초리 가지고 다닐 거예요. 진짜 딱 합쳐지면 그렇구나. 좋겠더라고요. 네. 그리고 어제 이제 이재명 후보의 그 후보 수락 연설에서 보면은 통합이라는 말이 총 아직 14회 강조하죠.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통합을 크게 강조했는데 그 배경은 뭘까요? 글쎄 정규재 그 전 논설위원이죠. 네, 한국에 계신 분. 한국경제 주필. 그분이 제일 감동하신 것 같아. 페북에 장문의 글을 썼더라고. 아니 저는 진짜 약간 살다 내가 이런 장면을 다 본다고 내가 네. 예전에 우리 대학교에 강의하러 온다 그래서 제가 그 교문에 누웠던 사람이거든요. 못 들어오게 한다고. 그러니까 거기에다 보수가 감동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도 그 정규재 주필 그거 몇 번을 읽어봤는데 우리가 그 한국 사회에서 보수와 진보 관계는 가해와 피해 관계입니다. 보수는 항상 기득권자, 가해자, 진보는 피해자 또는 비주류, 소외된 자, 소수 이런 이미지로 한 70년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시대가 주류가 교체되는 시대 바야흐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요즘은 진보가 보수한테 아량을 베풀고
품어주는 그러니까 이 시대가 된 거예요. 그렇죠. 이 시대가 됐다는 거는 대단히 놀라운 반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계속 통합 행보가 이제 보수한테 정치 보복 안 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통합하면서 같이 진보 이념 대결이 아니라 미래로 가자.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윤여준 전 장관 만난 것도 그렇고. 그렇죠. 이런 부분들 이렇게 쭉 보면은 과거에는 보수가 일부 진보를 품어줬어요. 노태우 정부 때부터. 그렇습니다. 근데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이제 집권 초에 상당히 많이 보수를 갖다가 흡수를 해주셨고 합리적 보수죠. 그 이후로 이재명 후보가 가장 어떤 그 품을 넓게 지금 피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과반수 전략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4.19다, 60 항쟁이다, 수많은 민주 항쟁을 했고 수많은 또 정권 교체도 했는데 한 번도 50%를 넘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4.19도 못했고 60도 못한 걸 이번에 하는 거거든. 이번 드디어 하겠다. 이번에는 그건 거거든. 그러니까 압도적 그러니까 이 주류 그쵸. 세력 교체라는 거는요. 그동안에 민중혁명으로도 안 됐던 거죠. 그렇죠. 그게 이번에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압도적 지지가 가능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재명 후보의 행보는 더 넓어질 수밖에 없고 아마 더 가볍게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 정도 지지율이 나오지 않았으면은 여러 가지 당 내부에서도 이런저런 논란들이 있었을 분란 소지가 좀 텐데. 있었겠죠. 근데 이거 완전하게 이제 진압이 된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언론들의 예상과 이런 것도 많이 좀 빗나간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국힘과 민주당의 어떤 그 대선 후보 경선 토론을 할 때 이게 어대명이기 때문에 흥행은 오히려 국힘이 나을 것이다. 네. 이런 이제 평가가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솔직히 저는 흥행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진 않았거든요. 흥행 측면에서는 국힘의 경선 토론회가 더 흥행 측면 주목은 받았을 수 있는데 민주당 이번에 대선 후보 경선 토론회는 네거티브를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주목은 덜 끌었을지 모르겠지만 국민들한테 피로도는 굉장히 낮췄거든요. 아 국힘은 제가 보더라도 너무 보기가 힘들어요. 아니, 그래서 특히 오늘 제 1차 행보로 이승만 그렇습니다. 네. 묘소를 참배하는 것은 아주 통합을 위해서 좋은 일인데 박태준 그러니까 전 총리의 우리 묘소 DJ 총리 하신 거죠. 네. 그렇죠. 그분이 이제 박태준 전 총리가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IMF 외환위기를 극복한 분이고 포스텍 포철 신화를 일으킨 분인데 지금 경제가 엄청나게 어려운 이때 박태준 전 총리의 묘소를 참배함으로써 우리도 나도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듯 이 경제 어려움을 극복하고 포철의 신화를 일으켜서 대한민국 경제를 살려내듯 경제를 살리겠다 하는 메시지를 가장 강력하게 국민들한테 전달시켰다. 저는 아주 누가 생각했는지. 그러니까요. 예. 내가 생각 못했는데. 아니, 왜냐면은 제가 포스코 주식이 있어가지고 너무 기뻤습니다. 많이 올랐어요 오늘 혹시? 오르진 않았어요. 대체 여기저기 주식을 얼마 투자한 겁니까? 아니 왜냐면은 사실은 박태준이라 생각하면은 그 제철 보국이라는 말이 떠오르고 사실은 산업화의 상징이라는 생각과 함께 사실 정치는 솔직히 얘기해서 박정희 시대 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사람을 찾아간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항보 하나하나가 사실은 파격이에요. 어떻게 보면 정말 파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통합도 어떤 가치로 통합이냐, 또 이걸 갖다가 담아내는 어떤 그 국정 철학이나 비전이 뭐냐, 이 부분은 아직은 과제로 남아 있다고 봐요. 다 끌어모으는 게 통합이냐, 아니면 그거를 녹여서 새로 재창조하는 용광로 같은 통합이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앞으로 과제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일부 방송 시청자도 난 그런 댓글이 올라올 거라고 보는데 통합하되 용서는 아니다. 그렇죠. 이거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한다. 내란 극복은 해야 된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엄격한 기준 정립이라든지 이후에 어떤 국정 과제에 좀 녹여내는 구체화된 과정들은 이제 유능한 인재들이 해줘야죠. 그런 걸 국정 과제로 만들어내야 돼요. 그것은 이미 사회 대개혁을 통해서 내란 종식, 김건희,
최상병 이러한 이태원 이러한 문제는 화합이 아니에요. 사회 대개혁체로서 이걸 발본색원하지 않으면은 또 이런 역사가 오니까 확실하게 한다 하는 것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본선에 뛰어들면서 중앙선대위 어떤 얼굴로 채워질까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도에는 뭐 윤여준 전 장관을 만났다 그런 얘기도 있고 심지어 제가 듣기에는 이재호 전 장관도 뭐 예를 들면 영입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까지 정치권에 들리던데 이번에 좀 어떤 면면으로 채워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저는 잘 몰라요. 네. 그런데 지금 오기 전에 제가 조금 늦은 게 그 당 핵심 간부하고 제 방으로 오셨더라고요. 오. 그래서 설명을 해주는데 윤여준 전 장관은 상임선대위원장으로 확정된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리고 이재호 네. 위원장 얘기는 못 들었고 없었고, 네. 이석연 전 법제처장 얘기도 약간 나오던데요. 예, 거기도 네. 영입할 만한 인물이죠.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K모 씨가 거론되고 있다. 아, 그렇군요. 저만 할게요. 네, 그분 초선 의원으로 하던데. 아, 그 초선 의원은 아니고 아니? 네. 대중진. 야, 그렇게 된다면은 뭔가 이제 그 모양새, 선대위 모양새가 음. 뭐 이렇게 표현하기 나름이겠지만은 뭐 용광로 선대위다, 네. 뭐 무지개 선대위다, 보수 진보 대통합 선대위다 이런 설명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지금 현재 IMF 유해한지기 때도 김대중이 국민 통합을 통해서 극복을 하거든요. 네. 제가 자꾸 그 얘기를 합니다만은 작년 또 노벨 경제학상에 빛나는 MIT 에스모글로 교수가 2, 3년 전에 한국 왔을 때 한국 경제를 어떻게 살립니까? 라고 했더니 정치가 풀려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그러한 행보를 정치 중심으로 하면서 메시지는 강하게 경제를 던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내란 종식 혹은 내란 반대 통합 선대위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내란 반대 그러니까 통합 선대위. 그러니까 국민 통합 이런 거는 약간 좀 진부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 내란에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 정치 세력들은 다 모아서 간다. 그러니까 실제로 국민의힘과 윤석열, 김건희는 여전히 내란 선동을 저는 하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란에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세력들을 한국 사회에서 철저히 저는 소수화시켜야 된다라고 봐요. 아, 그런다고 한동훈, 안철수도 같이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오지도 않겠죠, 그죠? 오지도 네, 않을 상황이 겁니다. 그러한데,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런 용광로 선대위가 기대되는 상황 속에서 남은 변수 굳이 이제 꼽으라고 한다면은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에서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을 이제 심리하고 그 결과가 언제 나오나 좀 될 텐데,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 의원님이 이건 완벽하게 무죄다. 이렇게 선포했더니 국민의힘에서 의원님을 성토하는 기자회견을 한다고요? 어떻게 된 거면 경우가? 그 사람들 예. 웃기는 사람들이요. 자기들도 항상 이재명은 징역형이다 했잖아요. 자기들이 한 것은 괜찮고 제가요. 이것도 비난받을 수도 있는데 제가 얘기해서 적중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4월 8일 날 매불쇼에 나가서 한덕수가 대통령 출마 검토를 하고 있다. 맞아, 그 얘기 하셨죠. 처음으로 했어요. 그러면서 두 자리 숫자로 올라가고 단일화로 갈 것이다. 관세 협정에 성공시키고 결국 개헌을 내세울 것이다. 네. 라고 했는데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맞아요. 제가 헌재에서 윤석열 파면 때 자기들은 뭐 5대 3이다. 자기들이 한 것은 괜찮고 나는 8대 0이다. 내가 받은 정보는 8대 0이다. 맞췄잖아요. 네. 이번에도 전원 합의로 갔지만은 이것이 원심 확정이지 파기환송하려고 간 게 아니다. 네. 내가 정확한 소식통들로부터 들었다. 저도 취재를 해야죠. 아 근데 왜 기자회견을 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사법부를 간섭했다는데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라고 하는 신평 변호사도 네. 네. 박지원 의원의 말이 맞을 것이다. 그분은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고 네. 결국 전원 합의부로 가는 것은 원심 확정하려고 간 것 아니냐. 또 그렇게 했더라고요. 자기들이나 좀 통일해 가지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근데 원심 확정 여부도 관심이고 결국은 이재명 후보가 5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대선에서 승리하게 될 경우에 그 재판은 정지되는 것인가 계속되니까 이런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 계속 논란인데 이번에 전원 합의로 확정을 해주면 그 논란은 사라지겠죠. 적어도 여기서 뭐 파기완송을 한다, 뭐 한다 이런 어떤 워스트 시나리오 일대 그 뭐 네. 얘기가 의미가 있는 거지. 무죄로 다 대법원이 전원 합의 해준다면야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 그게 뭐 대통령은 형사소추되지 아니한다. 이거에 맞느냐 틀리느냐 이 얘기는 그다지 의미는 없어 보여요. 그리고 다른 사건들은 다 중지됩니다. 그렇게 보면은 크게 뭐 대세 지장은 대세 네. 지장이 있을 문제는 아닌 걸로 보여지는데. 보수는 본래 미국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에요. 트럼프도 미국 트럼프요? 그렇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재판이 저는 염려하지 않아요. 근데 트럼프에는 좀 부적절하지 않은가? 아니 어떻게 됐든 미국 대법원에서도 그러한 판정을 했다. 그렇죠. 예. 원래 그 사람은 저 내란죄로 수사받았어야 될. 아니 근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말의 걱정을 하는 이유는 뭐냐? 그 조희대 그 대법원장이 최근에 봤더니 오늘 원래 사법부에서 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식이 있었는데 거기도 안 가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그리고 25일에는 법무부하고 대한변협이 어떤 행사를 했냐? 법의 날 기념식을 했는데 거기도 안 가겠다 했다가 왜? 외부 사람 내가 만나서 안 될 때다. 그 얘기는 뭐냐? 너무 진중하게 달려드니까 이게 혹시 네. 흑막이 있는 게 아니야 이런 생각 드는 겁니다 지금. 사실 저는 큰 걱정은 안 하지만 왜냐하면 이거는 대법원 전원 합의체라 하더라도 어떤 민의라든가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역시 한 가지 안 풀린 게 있긴 해요. 굳이 이렇게 이 시기에 네. 전원 합의체로 올려가지고 이 사안을 가져가려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도가 뭘까 여러 해석을 낳고 있는데 이게 명쾌하게 풀리진 않고 있습니다만 저는 무리하게 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공식성상 안 나타나는 전원 합의비로 가는 것은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소부에서 네. 합의가 안 될 때. 그렇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판례를 새로 변경해야 될 때. 변경할 때. 그리고 세 번째는 대법원장 직권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미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중대한 문제를 소부에 거기다 책임을 두지 않고 전체 대법관에서 한번 해보자 한 거기 때문에 그 결정은 대법원에서 전원 합의부에서 하니까 12명이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정치적으로 네. 계산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아까 그 행사 얘기해 주셨는데. 아, 예. 헌재 코스프레 아닌가. 너무 부러웠던 거야. 헌법재판관마다 경호 붙었었고 그때 네, 보안을 위해 가지고 그 사적인 활동도 굉장히 좀 제한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좀 약간 멋있어 보였나 봐. 그리고 재판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럼 우리도 굉장히 지금 중요한 국면에 있다. 우리도 좀 봐주세요 이런 거 아닐까요? 그러면 경호 붙여줘야 돼요? 네. 좀 좋아하겠지. 신성한 사법부에 대해서 농담하시면 안 됩니다. 선거기일 잡혔나요 지금? 아니 재판 사법부 얘기만 나오면 작아지셔. 아니 저는 법사위를 대한민국 국회의원 중 제일 오래 가장 했죠? 오래 네. 했지만은 줄기차게 사법부는 보호했어요. 제가 보호한 게 사법부, 우리법연구회, 국제법연구회, 그렇죠. 예. 전교조, 민노총 이런 거 다 보호를 했는데 이 전교조나 민노총은 민주당이 다 일해주면은 나중에 표 찍는 것은 저 집 당을 찍어. 저기 당시 된다는 거죠. 예. 거의 뭐 우리 당원들이 많아요. 이게 저는 헌법재판소 대법원 이렇게 해서 국민들의 그 법지식을 높이는 데는 기여한다고 봐요. 네.